네, 안녕하십니까. 12번째 시간일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히디케이션에서 넘어가서 오늘은 드디어 풍성순환 문제, 윈드 드라이븐 서큘레이션 문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기후 평균 바람장과 해면 고도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 평균이란 이제 말 그대로 특정 이거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그냥 아마 그냥 가용 관측 전부 다 이렇게 시간 방향으로 평균을 한 값일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적도 쪽에 가까운 지역 그리고 이걸 저희가 패시픽 대서양이라고 태평양이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중위도 언저리에는 이렇게 우리가 되게 좀 안 좋은데 여기 이렇게 무역풍, 그 다음에 여기가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바람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더 위쪽에는 저희가 이제 극동풍이라고 불리는 아마 저희가 고등학교 그 지구과학 시간에 아마 얼핏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타이피컬한 그 이제 바람 응력장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풍과 이 편서풍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해면 고도가 그 양의 해면가도가 높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극동풍과 편서풍 사이에 해면고도가 이렇게 낮게 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류 같은 것에 대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지역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해면 고도의 분포만 보시고도 그 흐름 유속의 패턴을 이렇게 대충 추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유체가 지역류에 의해 지배될 때, 그러니까 규모가 클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물론 작은 규모에서는 지역류 그 흐름 자체가 지역류 방정식에 의해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높고 이쪽이 높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바깥쪽이 낮고 그래서 해면 지금 압력 경사는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되고요. 따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항력이 이 압력 경사랑 저항력이랑 밸런스를 이루면서 흐르는 흐름은 이 힘의 방향의 오른쪽 방향 따라서 이쪽으로 흐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뭐 이번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지형류는 그 등고선을 따라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흐름 패턴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추산을 여러분들께서는 뭐 딱히 제가 유속장을 그려놓지 않더라도 이 에타값만 보고도 유속장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실 수 있어야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속은 이제 여기가 낮고 바깥쪽이 높이니까 이제 압력 경사는 이쪽이고 흐름은 이쪽 방향. 예.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면 고도만 보고도 이제 지역류, 이 이퀘이션을 통해서 유속장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무역풍과 그 편서풍 사이에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자이어가 존재하게 돼요. 저희가 보통 자이어라고 큰 대규모 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딱 바람에 의해서 아마도 결정이 될 거다. 이런 뭐 바람의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이런 되게 그냥 기초적인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뭐 그냥 전형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래도 해양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뭘까? 뭐 1차적으로 생각하면 바람일 수 있겠죠. 물론 훨씬 더 그 근원적인 소스를 뭐냐 하면은 뭐 외부에서 가해지는 히팅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바람이 해양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그 셜록 워터 이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셜록 워터 이케이션을 가지고 여기서 보이는 이 여러 가지 패턴들 그리고 이 바람이 만들어내는 이 자이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거고요. 좀 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좀 어떤 특징이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제가 늘 그렇듯 간략한 그 천해 방정식을 이제 사용을 할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시간 평균이거든요. 이런 패턴이 시간 뭐 약간 출렁거림은 있을지언정 이 큰 패턴은 이게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 상태를 가정할 수 있고 또 이게 규모가 크니까 뭐 비선형 이주항보다는 저항력이 훨씬 중요할 거야. 혹은 좀 나이브한 센서에서 그냥 우선은 선형 역학에만 좀 집중해 보자. 이런 관점으로 저항력도 무시를 했고요. 레터럴 에디 비스코시티도 이게 대부분의 경우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프릭셔널 스핀
스핀다운 저번에 마키디케이션만 이야기할 때 제가 가져왔던 문제에서 바람응력항을 추가로 고려한 거라고만 보셔도 무관하실 것 같고요. 또 스티디 스테이트를 가정했기 때문에 해면의 시간적인 변동성도 무시를 했습니다. 제가 뭐 몇 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걸 강체 해면 근사, 리지드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고요. 뭐 일단은 그냥 스티디 스테이트를 그냥 운동 방정식과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모두에 그냥 일관되게 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방정식에 의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하이올더 베리에이블에 대해 고개 변수에 대해 배울 때 그 와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컬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내면 저희가 꽤 쉽게 하나에 대한 방정식으로 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와도 방정식 그냥 똑같이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좀 반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번만 더 짧게 요약하자면 이 X방향 운동 방정식은 Y로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방향 운동 방정식은 X로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 원 B에서 원 A를 빼주면은 이제 그게 볼티시티 이퀘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정리할 거 날리고 그냥 미분해보고 뭐 날릴 부분 날리고 그다음에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통해 소거할 수 있는 부분 소거하고 이런 그냥 간단한 수학을 계산을 거치시면 그 이번 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F는 Y에 대해서만 바뀌는 함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인으로 해서 이에 미분할 때 이 부분이 살아남는 게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 미분하는 거는 이거 1C에 의해서, 고정 방정식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파란색, 이거는 파란색으로부터 나왔고, 이 빨간색 부분, 여기는 빨간색 텀들로부터 나온 거고, 이 하늘색, 얘네는 하늘색 텀들로부터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운동 방정식이 말 그대로 회전을 취하다. 이런 연산에 뭐 컬을 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 각각의 항들의 이름이 이게 윈드 스트레스 컬이 되고 이게 바텀 프릭셔널 스트레스 컬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게 베타 텀, 플래네타리 행성 베타 텀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냥 각 힘들의 회전을 의미하는 바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 보테스티케이션에 상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UV 두 개가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선함수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또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유선함수라는 게 결국에는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항상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쓰는 것과 이제 상동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유속 성분을 이 유선함수로 나타내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변수로 정리한 3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냥 그 볼테이티 이퀘이션에다가 그 유선 함수를 그냥 집어넣은 포뮬레이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바람 응력항, 바다 막차항, 그 다음에 행성 베타텀 이렇게 바달 마착 회전항, 바람 응력 회전항, 바람 응력 회전항, 그 다음에 플래네타리 베타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베타가 결국에는 이 행성 주파수를 y 방향으로 미분한 게 되는데 이게 엄밀한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위도에 대한 삼각함수로서 주어지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카르테시안 좌표계, 그냥 x, y, 그 미터 단위의 이 직교 좌표계를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는 사실은 이게 그 f라는 것이 그 구면 좌표계에서 나오고 그래서 위도에 대한 함수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위도를 그러니까 구면 좌표계상의 위도를 그 카르테시안 좌표계상의 y로 바꿀 것인가? 그런 부분을 먼저 일단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그냥 몇 가지 그냥 되게 나이브한 접근들을 몇 가지 할 수 있겠죠. 첫째는 그냥 F 그냥 상수로 가정해 보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의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해 1차 방식으로 가정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나이브하게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F를 상수로 가정하는 것을 저희가 F 평면이라고 부르고요. F 플레인 어프로시메이션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1차 방식, 그냥 선형함수로 가정하는 것을 저희가 베타 플레인 어프로시메이션 혹은 베타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런 가정들이 합당한가? 조금 더 엄밀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테일러 익스펜션, 이 테일러 근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 디테일, 이게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좀 어떤 식으로 또 무엇이 언제 합당한 가정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가 있어서요. 잠깐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일러 전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뭐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환 이쪽에서
아시다시피 어떤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걸 무수히 많은 삼각 함수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삼각 함수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테일러 분사라고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아마 연속이라든가 제 생각에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지만 뭐 여튼 그냥 좀 적당히 좋은 유리한 대부분의 곡선들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다항식들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x 이퀄 a 근처에 이제 fx를 fx-a에 대한 무수히 많은 그 다항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fx를. 그래서 이 a 낫이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저희가 그 수학자분들께서 개발을 해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적당히 유리한 임의의 함수를 우리가 무수히 많은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아마 우선은 가져가시면 되는 키워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마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제가 임의의 사인 함수 그리고 이거 45도쯤에 적당히 요 포인트쯤에 그냥 테일러 분사를 해서 그 텀을 하나씩 더하는 거를 이제 가시화 해놨고요. 제일 처음엔 점,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2차 곡선, 3차 곡선 이런 식으로 오다가 높은 텀을 하나씩 이렇게 더해가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더 많은 텀을 고려할수록 원래선 그냥 거의 똑같이 사인 함수로 이렇게 수렴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테일러 문사가 작동을 한다. 이 정도 그 가시화로 일단은 우선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위도의 함수인 f를 테일러 분사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5번식의 둘째 풀처럼 이게 이 테일러 전개를 이 상가함수분을 테일러 전개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세타를 y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지구는 둥글고 여기 적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위도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여기가 지구의 중심,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지역 여기라고 봅시다. 요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적당한 평면을 저희가 근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이 y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여기가 y꼴 0인 거죠. 그래서 그 연구지역이 그냥 중심 위치를 제가 세타 0이라고 할게요. 그냥 결국에 제가 그 측면으로 그리면 중심 저희 연구 지역이 여기 y 꼴 0, 0이 여기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y 꼴 0이고요. 이게 y 방향이고요. 여기가 적도, 여기가 이 각도가 위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도의 거리란 결국에는 이게 세타 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요 호의 길이가 그 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위도 경도의 1도라는 게 요 각도를 의미하는 바가 되고요. 그래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요 부분은 세타 마이너스 세타 낫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 y 값을 저희가 대충 y 꼴 지구의 반지름을 그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r 세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위도를 이제 y 미터 그 직교좌표계의 y를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포뮬레이션을 이용해 이 부분을 y로 바꾸시면 이 세 번째 줄을 얻으시게 되고요. 아마 감 잡으셨겠지만 이게 그냥 적당히 저희가 뭐 중위도 지역 생각한다고 치고 그냥 세타 낫을 45도 정도로 잡으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계수값들이 그냥 다 크기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무차원수에 의해서 여기는 y 이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0승, 요거는 1승, 2승 이렇게. 그래서 이 무차원수에 의해 각 항의 크기들이 지배가 될 거고 만약에 그 지구의 반지름 대비 y의 길이가 1보다 작다면 당연히 이런 애들은 뭐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작아지고 제곱하면 더 작아지고 세제곱하면 더 작아지고 이런 식이니까 뒤쪽에 하이 올더 텀들을 모두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진짜 많이 적다면 얘마저도 날릴 수 있게 될 거고요. 근데 아마 적당히 작은 경우라면 저희가 이쯤에서 그냥 트렁케이션을 해준다고 끊어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앞에 두 개만 고려했을 그 여기 뒤에 뭐 3차, 4차 그런 거 다 날리고 2차, 3차, 4차 이런 것들 다 날리고 제일 앞에 두 개만 해준다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1차 방식으로 분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얘가 F낫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얘가 베타낫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아마 조금 느끼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제가 교란 이론 중요성을 하면서 막 그 근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그런 거 몇 번 때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랑 되게 비슷한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인 함수를 이제 평면식으로 적당히 근사해서 쓸 수 있다. 혹은 적어도 이 정근 어심토틱하게 이렇게 수렴시킬 수 있는 게 합당한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 이 F를 뭐 상수 혹은 1차 다항식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냥 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상수로 근사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베타가 그 정의에 의해서 베타가 이게 F를 Y 방향으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F가 상수라면 얘가 0이 돼서 이 항 전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이 바람응력 회전항과 그 다음에 이 바닥 마찰응력 회전항이 남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그 바람 응력을 그냥 XY에 대해 주어진 함수라고 봤을 때 그냥 외력항이 되는 거죠. 임의의 그냥 어떤 주어진 외력항이 되는 거고 결국에 이 마찰 응력항에 대한 어떤 편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7번식을 참고로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형적인 박번 조건으로는 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해 저희는 이제 수학도 수학이지만 결국에는 물리적인 현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하는 게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이 폼이었던 거를 그 유선함수를 도입해서 이 폼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잠깐 이거를 거꾸로 이 폼으로 돌려보시면 요 식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만드는 순간, 이 이퀘이션이 그 제공해주는 정보들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가 쉽게 바뀌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얘는 바람 응력의 회전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유속의 회전입니다. 따라서 이 이퀘이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유속의 회전은 바람 응력의 회전과 비례한다. 그리고 그 비례 계수가 양수죠.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인트로덕션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직접 바람 응력의 회전값을 제가 계산을 해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무역풍과 편서풍이 이루는 이 양수, 음수, 음의 회전이, 이 음의 바람 응력 회전이 이 음의 값이 되죠. 이 부분에선. 그리고 윗부분에선 양의 값이 되고요. 따라서 이 이퀘이션 따르면 이 음의 값이 되는 데는 같은 방향으로 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고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F평면 상에서는 바람 응력의 회전과 같은 방향으로 해주가 나온다. 그것을 이제 이 7번식이 나타내요. 그래서 아마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서 F가 최대가 되고 어디서 베타가 최소가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F가 그 90도죠. 그러니까 극지방에서 생각해 보시면 F는 그 2오메가 사인 세타니까 사인 값이 맥시멈이 되고 그거를 미분한 코사인 베타 값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극지방이 F 평면 가정을 쓸 수 있는 되게 합리적인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럼 극지방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냐 제가 조금 찾아봐 보고 제가 이쪽으로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C번이 극지방에서의 바람응력 회전값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1억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파란 부분 보이시죠? 이 윈드 스트레스 컬 밑에 있는 거. 이 부분에 이 지금 A의 흰색은 이제 그 뭐지? 극지방에 있는 그 시아이스, 해빙들이 움직이는 속도이고요. 그래서 극지는 이런 것들이 둥둥 떠다니는 오션이고, 아크틱 오션이고, 그 다음에 남극, 북극은요. 네, 그래서 CIS의 유속이고, 그 다음에 D가 이제 지역류 값인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그 바람 응력의 값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아마 동해에서도 비슷한 역학이 좀 관측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아래쪽에 이제 그런 쪽에서 나타나는 몇 개 자이어들도 이런 역학에 의해서 나는 것 같다라는 연구가 이제 한국 교수님들께서 이제 해놓은 것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타 평면에서는 어떨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첫 번째 항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항상 이퀘이션을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규모 분석을 통해서 혹시 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텀을 규모 분석을 해보면, 이 첫 번째 텀의 규모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텀의 규모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 외력항은 그냥 항상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외력항과 도미넌트, 지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항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적어도 공간적인 규모, L이 큰 경우라면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양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얘가 좀 작게 나올 거고요. 특히 이 L을 태평양의 수평적인 크기로 이렇게 잡는 순간 이 두 번째 항이 매우 작아집니다. 그렇게 따라서 이 첫 번째 항만, 그 크기가 큰 첫 번째 항만 저희가 살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씩을 얻게 됩니다. 그냥 얘 날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얘를 거꾸로 유속으로 돌려보면 그냥 V가 되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V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바람 응력이 음수면 V는 항상 음의 값이 되고, 바람 응력이 양수이면 V는 항상 위쪽을 양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지금 아까 제가 밑에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요 부분은 바람 응력이 음수였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음수죠. 그러니까 흐름이 항상 남쪽으로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수인 부분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흐르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큰 수평 공간 규모에서.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방정식을, 네, 이 9번식을 저희가 이 연구를 처음, 이 이퀘이션을 처음 재현한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스페드럽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플래네터리 베터턴과 바람력의 균형을 저희가 스페드럽 밸런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그냥 저희가 바로 x에 대해 적분을 함으로써 이제 그냥 f 값을 이 스트림 펑션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스트림 펑션을 구하고 나면 걔를 y로 미분해서 바로 u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냥 바람 응력을 지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그냥 그 요런 식으로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사인 함수 형태로 그게 요 포뮬레이션이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이 이퀘이션을 풀어보면은 요 그림을 풀어보고 그걸 가시하면 이 그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서의 값은 해면 고도 값은 0이다를 경계 조건으로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의 경계적 x 이꼴 lx가 도메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해면 고도 값이 0이다를 제가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요 그림을 얻었는데 이거를 0으로 여기서의 값을 0으로 딱 전부 다 찝는 순간 이거의 y 방향 9배는 0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따라서 얘가 정의에 의해서 아마 마이너스 u일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u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흐름이 없다. 결국에는 닫힌 경계 조건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 값을 상수에 이렇게 0으로 이렇게 그냥 경계 조건을 통해 찝는다고 하더라도 이 x 방향 9배는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것들 이거 지금 이거 보시면 이 함수는 x 이퀄 lx에서 0이지만 그거의 기울기 값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거의 x 방향 기울기 얘가 유선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v가 되고요. 얘는 0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v 방향 유속을 허용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미끄러짐 경계 조건, 미끄러짐을 허용하는 프리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에 상응하는 경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시화하시면 저희가 태평양 자이어에 해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 스베드럽의 이퀘이션은 분명히
좀 그 안쪽에 그 내부에 있는 그 남아하는 해류의 패턴을 정성적으로 되게 정확하게 모사를 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원래는 이 이퀘이션이 세컨 몰드였잖아요. 그래서 x 방향으로 두 번 미분이 돼 있어가지고 경계 조건을 두 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그냥 얘 가운데 거를 날림으로써 퍼스트 올더가 돼버리고 경계 조건을 하나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 나머지 한쪽 경계 조건을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원래 요 이퀘이션을 바로 풀면은 이제 이게 아마 요쪽에 지금 보시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 쿠르시오 회로 같은 거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돼야지 말이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이유가 그 경계 조건 나머지 하나를 적용시키지 않아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거꾸로 돌아와서 다 넣어서 풀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스톤맵이 한 기여이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볼 내용입니다. 음, 네. 그렇고요. 그래서 뭐 짧게 뭐 간략하게 저희는 이제 결국 이 스톤멜 서큘레이션의 지배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F평면에 대해서는 요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고 그 결국에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 바람 응력의 회전 방향으로 유속의 회전도 같은 방향으로 유속도 회전한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베타 평면에 대해서는 이 바람 응력이 베타항과 균형을 이룸으로써 또 스베드럭 밸런스라는 게 나오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유속 패턴이 나오는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로서는 제가 이거 뭐지 F항을 테일러 전개해가지고 나타내는 그 간단 변형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재화도를 똑같은 식으로 저희가 나타낼 변형화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일러 전개를 이렇게 대충 적용하는 해보시면,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어프록시메이션 된 요 폼의 이 잠재화도가 그 이론 책이나 뭐 연구들을 보시면 꽤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퀘이션의 이 형태로 근사화 시킨 잠재화도 방정식을 조금 눈에 대충 담아가 두시면 뭐 나중에 봤을 때 이거 본 적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간단한 문제를 준비해 봤고요. 예, 아마 오늘은 이제 좀 인트로랑 좀 간략하게 그냥 풍성순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편미분 방정식을 풀고, 직접적으로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직접 푸는 직접 또 풀어볼 거고, 간접적으로 근사화된 솔루션을, 어프록시메이티드 솔루션을 얻는 것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직접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사화된 형태의 해를 얻는 게 그것에 대한 장점은 뭔가 우리가 그렇게 해를 간단하게 얻음으로써 뭐 그게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아니다. 거기서 얻는 장점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다음 시간부터는 그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요 12번식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알았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먼저 듣고요. 어, 제가 이 레코드, 이거 지금 참수자분들과 이 레코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방에다가 뭐 하나 자료를 좀 올려드렸고요. 이제 킵하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혹은 주변에 이제 유포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이제 매해 진행되는 이제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 교실의 렉처 노트인데요. 오늘 최장근 박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냥 수식들에 대한 어떤 직관과 어떤 모티베이션과 이제 유도랑 어떤 뭐 테일러 급수, 컬,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떤 직관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직관을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거면 다 좋게요. 제가 그냥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게 쓰였는데 하나가 테일러 급수가 중요하게 쓰여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수식은 여러 형태에서 보셨을 수 있잖아요. 가령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아까 이제 보여주신 그 형태에서요. 제 커서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 놓은 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적고 왜 이제 아까 이제 그 수학자들이 해놨다고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약간 그런 것들 제가 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컬을 포함해가지고 보통 이제 전자과에서는 컬을 어떤 학부 졸업하기 전에 이해하면 천재라고 어떤 일컬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동의가 되기도 하고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이제 그 컬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어떤 이제 회전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녀석이고 그리고 이제 그 회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뭐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 대해서 그 정말로 다 잊어버리신 분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이제 매해 한 번씩 이제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디스커션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좀 그런 기회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저 노트들만 좀 읽어보셔도 그 오늘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수학적인 문해력을 적어도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직관들은 충분히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는 그걸 좀 말씀드린 게 고 싶은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이드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수식 무거운 것들을 기본적으로 대할 때 직관을 가지고 어떤 이미 쓰여져 있는 것들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는 어떤 연구들을 하고자 하면 직감만 가지고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계산도 있고 논리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게 다 결국에는 미적분학이란 선형대 수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해당하거든요. 차트 다 떼고 모든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좀 그런 거에 맞는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한 스테이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 직관적으로 어떤 뭐 선형대수는 무엇이고 미적분학은 무엇이고 이제 뭐 컬은 무엇이고 테일러 곱슬은 무엇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직관들을 잡은 가지고 만약에 내 선에서 어떤 딱 필요한 선에서 이거를 내가 어떤 미세 조정을 하고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유의 수학적인 문해력이 필요하냐라는 것도 사실은 좀 그 영역인데 그거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미적분학이란 선형대수에 대한 어떤 여러 사이드에서의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슬라이드 보여주신 거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 쉽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직관들을 이제 잡고 그 직관들을 가지고 한 발자국 더 가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학적 트레이닝은 여전히 다변식 미적분 아니라 선형대수 선이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이제 그냥 층의 어떤 대화들이 필요한 면들이 있고 그리고 참고로 그 저 직문수 보통 이제 직장인 문과생활로 수학교실을 이제 수료체는 직문수라고 칭하는데 저 직문수 노트들만 해도 그 매 챕터 읽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일반적으로 공대 출신의 어떤 그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쭉 읽게 된 게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들 공부할 분들 있으시면 뭐 이제 수학의 즐거움 채널이랑 무관하게 이런 공부들을 좀 해보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 공유를 해드렸고 그냥 주변에 자유롭게 배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제가 약간 중간에 잠깐 연결이 끊겨가지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그 테일러 흡수, 뭐 테일러 뭐 변환, 뭐 결국에 어떤 함수를 무수히 많은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배웠고, 동시에 무수히 많은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거 두 개가 조금 어드밴스한 거의 모든 테크닉들의 근간이라고 저는 좀 그 베이시스에는 이게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학원에 있으시고 조금씩 어드밴스한 테크닉들이나 뭐 분석법 같은 것을 배우실 텐데 이제 그래서 좀 세부 전공을 정해 가시겠죠. 아무래도 관측하시는 분들은 타임 시리즈 아날리시스를 조금 메인 무기로서 이렇게 가지고 가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쪽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프리 아날리시스 뭐 그 풀이의 변환 그쪽 계통의 거기서 출발한 이제 테크닉들을 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모델 컴퓨터 시뮬레이터들은 이제 결국에 이 이퀘이션들을 차분화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 이 테일러 전개를 바탕으로 한 이제 사실은 스킨 자체가 그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테일러 전개를 바탕으로 한 테크닉이라고 보셔도 될 거고 제가 순수 이론 측면에서도 이 교란 이론이라는 것도 이 테일러 급수와 뗄수가 거기서 뭐 낫다고 봐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좀 어드밴스한 테크닉들이 기저에는 이 두 개가 깔려 있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들 공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또 다른 질문이나 감상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됐고요. 네, 그 없으시면 제가 그냥 하고 있는 생각만 좀 간단하게 좀 공유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오늘은 좀 일찍 좀 하면 그 약간 저는 좀 그런 상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해양학이랑 이제 수학이랑 섞어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 이제 격주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스스로한테 묻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위 이제 좀 이제 수학이랑 좀 섞으면 그 소위 이제 탑전을 보내기가 좀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죠. 약간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약간 제가 좀 원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제 해양학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좀 유익들을 실질적으로 좀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논문에 대한 거는 분명히 그 어떤 보상으로 있는 거는 맞는데 어떤 이걸 가지고 IP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어떤 팀 단위 어떤 수학이랑 해양학이랑 이제 어떤 이제 섞어지는 선에서 뭐 AI 논문들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런 지적재산권을 만들어서 어떤 팀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적어도 최장근 박사님께서 보여주시는 슬라이드 선에서의 수학적인 어떤 트레이닝은 정말로 이제 일변수 미적분학, 다변수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에 대한 어떤 이제 그냥 체계적인 트레이닝만 되면 사실 충분히 어떤 유의미한 어떤 팀들을 꾸려가지고 이제 수학과 해양학이 좀 섞이는 자 수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통계나 AI나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내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말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만 제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최장욱 박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레퍼런스들 라인에서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대화들을 좀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갈 것도 필요가 있겠지만 좀 지금은 좀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해양학 연구자들이 수학적으로 어떤 대상들을 이해해 가지고 이제 논문들을 쓰고 근데 전 사실 논문에만 국한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선에 어떤 그런 팀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주 그냥 나이브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가운데 좀 얘기들을 좀 단순히 어떤 지적인 호기심으로만 지금 어떤 얘기들을 듣고 있지는 않고 이거 충분히 해양 연구자들도 이거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나이브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만 좀 레코드로 남겨놓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혹시 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네, 없으시면 오늘은 그러면 뭐, 하십시오. 네, 뭐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조그만 교과서적인 내용들이죠.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올드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올드한 교과서적인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것 자체는 뭐 논문거리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안 되죠. 다만 이거를 활용하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논문거리가 됩니다. 이걸 내 관측에 활용하고 뭐 간단한 이론이라도 이걸 내 관측으로 뭐 보인다던가 이론을 직접적으로 관측을 통해 입증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뭐 지식을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연구에 좀 적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 나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말해준 이 부분 내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뭐 저나 조건희 교수님께 아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나 뭐, 퍼블리시 어빌리티 그런 것들을 좀 더,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꼭 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줍니다.